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원과대학교 입학센터장 장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대학 전년도 결과와 또 현재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작년 우리 대학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수시의 경우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정시는 95대 1로 정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이 정시 경쟁률은 아마 전국 대학들 중에서 아마 1위가 아닌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요. 보시면 작년에 여러 신문사에서 수시 모집 후꾼 이런 용어를 이렇게 보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입시 돌풍이라는 그러한 오딩도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회를 다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확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망. 우리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공학 단일학부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 전망이나 부가가치 다 같은 내용이죠.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망에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타 대학의 에너지공학부와 켄텍의 에너지공학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면은 이래서 켄텍을 많이 지원했고 많은 학생들이 켄텍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년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시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성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성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학생들이 600점 만점의 평균점수에 의하면은 등록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404.6점이었고 커트라인은 4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은 405.5점이었습니다. 합격자는 저희 대학을 지원을 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합격자이고요. 등록자는 저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등록생들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옆에 좀 참조할 수 있게 작게 좀 써놓은 게 있죠. 400점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수의 대학교의 학과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404점이나 405점대에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유수한 좋은 대학들의 공대나 아니면 약학과에 겹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저희 대학의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 등록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의대를 합격하고도 저희 대학에 등록한 학생도 있고요. 약대를 합격하고도 저희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켄텍의 현황과 학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그러면 사실 어떠한 좀 느낌이 있습니까? 홍경기 선생님 어떻습니까? 나주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요? 네, 생각보다 이제 나주에 한국전력 본사가 있다는 것도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주 배라던가 약간 이런 느낌. 나주 곰탕은 어때요? 네,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네. 제가 학생들을 만나러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나주 곰탕의 브랜드가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습니다. 충청도에 가도 있고요. 강원도에 가도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 나주 곰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대학이 위치해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보신 바와 같이 16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16개 공공기관이지 상당히 번화된 도시이고 사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정도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높은 학력 수준과 높은 고임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 자체로 본다면은 매우 좀 발전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이 위치한 곳은 나주 혁신도시의 옆에 있는 그 지역을 저희가 지금 그 학교를 캠퍼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 수서역에서 나주 KTX역까지는 1시간 56분 걸리고요. 나주 KTX역에서 저희 대학까지는 차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 바라고, 수서역에서 광주 KTX역까지는 1시간 한 37분 걸리고요. 광주 KTX역에서 저희 대학까지는 약 한 2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는 것은 저희 대학의 기숙사의 모습인데요. 사실 저희 대학 작년에 이제 아직 기숙사 완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에 쓰던 골프 호텔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이게 사진이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숙사가 완공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대학을 좀 걱정해 주시고, 많은 학부모들도 저희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대학의 학생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기숙사를 보시고는 100%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보고 계신 이 거주 공간에서 아마 1년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직접 가구를 배치한 모습이고요. 이번에 다양한 어떤 그 가구 배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방을 꾸미고 있고, 2인 1실인데 다른 어떤 기숙사보다 넓고 쾌적한 상황인 그 환경에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뭐 욕실과 지금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각 방마다 욕실과 화장실이 아주 넓게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학은 이제 R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C 레지던셜 컬리지라는데요. 대부분 다른 대학들은 기숙사라 하죠. 저희는 기숙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단순하게 잠자고 그리고 밥 먹는 공간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RC가 뭐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닙니다. RC 자체가 하나의 교육기관이고 교육 공간이고 교육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소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지금 정원에 포함해가지고 110명의 학생들만 지금 모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사이이고 다 친밀한 사이이고 모두가 형제 자매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C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함께하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공학자, 과학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RC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기회와 다양한 어떤 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별로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직접 교수님과 함께 지금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고기를 교수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는 지금 한국전력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직접 연구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전력의 생산과 보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PT 보시면 다양한 활동 중에 켄텍 체육활동과 같은 분인데요. 보시면 뭐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 이제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계신데요. 제가 한 3개월 전 같습니다. 밤에 11시쯤에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학생들이 저희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가봤더니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아마 다양한 커뮤니티와 다양한 학생들, 지금 현재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전국 대학들 중에서 가장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과 항상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는 총장님이십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께 직접 학생들의 제1회 체육대회 날 가셔가지고 함께 뛰시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시는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켄텍이 학생들에게 진심이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점들은
정말 저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은 저희 대학의 강의실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짜 이와 같은 강의실이 대학교에 있는지. 두 번째, 그러면 모든 강의실이 다 이와 같은 강의실인지에 대해서 묻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보고 계신 이 강의실은 저희 대학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학에 있는 모든 강의실이 이와 같은 형태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향후 만들어지는 모든 강의실도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현재 이 ALC 강의실은요, 활동 중심의 강의실인데 현재 특허화 진행되고 있고 IP화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 대학만 있는 강의실이고요. 강의실 모든 것들이 첨단 시스템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의실에 대한 소개는 3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보통 앉아가지고 모든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노트북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발표하는 자료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앞에 있는 LED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 기숙사가 2023년도에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죠. 1년 뒤에는 2학년인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현재 건설 중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인 기숙사의 조감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대학이 실제 좀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먼지 풀풀, 황량한 벌판에 먼지 풀풀, 건물 하나 달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일견 맞기도 합니다. 사실 뭐 건물 하나 지금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현재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건물 하나 있지만 학생들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1년, 2년 뒤에 되어질 모습을 상상하고 있죠. 학생들이 조금만 불편함만 참으면 2025년도에는 현재 보시는 그림의 기숙사가 완공되고요. 그리고 당장 2024년 1월 달에는 현재와 같은 건축물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건물이면 학생들이 뭐 3개 학년, 4개 학년도 부족함이 없게 수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보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에이티브 허브,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 대학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진하고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학생들이 저희 대학 캠퍼스가 지금 완공 중인, 신축 중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그 대학 안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포텐셜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학의 어떤 환경이나 연구 역량에 대해서 많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1년, 2년만 참으시면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된 캠퍼스는 현재 사진과 같은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저도 속히 지금 이 캠퍼스가 완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현재 2단계 설계를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캠퍼스가 완공되면 아마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캠퍼스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입니다. 보시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에너지 기술 경쟁력이 선도국과 약 4.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에너지 분야가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향후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IEA 국제에너지협회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누적 US 달러 약 23트릴리온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치면 약 3경원 정도인데요.
불과 한 8년 정도의 누적으로 보시면 약 3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에너지 시장에서 커진다는 것들이죠. 물론 그 이후에는 아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에너지 시장을 먼저 섭렵하는 것은 아마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게 아닐까. 대한민국이 현재 35,000달러 정도 개인당 국민소득인데요. 4만 달러, 5만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적인 어떤 도전과 그리고 에너지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인력 수요의 증가를 보시면은 2018년까지 대한민국에 15,628명의 에너지 기술 인력 석사급이나 박사급 포함해가지고 약 15,000명 이상의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켄텍에 오시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에너지 분야의 최고 인재로 저희가 성장시킬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사항인데요.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입니다. 보시면 이번 정부는 아예 빅3 플러스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를 에너지 분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러스 나머지 3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에너지는 어떤 정부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신성장 전략 첫 번째 보시면은 탄소 중립 핵심 기술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죠. 이게 또 우리 대학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또 전략 두 번째 보시면 현재 첨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분야를 보시면은 2차 전지 분야도 분명히 우리 대학과 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략 3 보시면 새로운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 중립 연계 신기술 시장 창출. 이것은 뭐 저희 대학의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산업, 저희 대학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대응. 뭐 이것은 저희 대학이 해야만 하고 반드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략 1, 2, 3 모든 분야에 다 저희 대학이 확보해야 될 기술과 연구해야 할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은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든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분야의 연구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빙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요, 에너지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에너지에 진심인 대학이고 에너지만을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로 만들어진 대학인데요. 대신 5개의 5대 중점, 연구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에너지 AI,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차세대 그리드와 수소에너지, 환경, 기후 기술로 해가지고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5개의 분야를 섭렵하고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사실 100명의 교수를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명의 교수님이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켄텍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만큼은 켄텍이 아마도 가장 정상에 설 것이라는 것들은 다 확신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분들이 저희 대학과 함께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에너지 분야의 연구에 권위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제시해드린 보고 계신 5개의 연구 분야가 사실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분야가 함께 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학제 간의 어떤 그 융합이나 아니면 학과 간의 융합이 힘들다는 점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처음 설립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 5개의 트랙이 존재하고 있겠지만은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각 트랙을 넘어들면서 배우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배울 수 있고 또 한 곳에 집중할 수도 있는 그런 융합적인 인재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전 주저함 없이 저희 대학에 지원하시고 저희 대학에 등록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저희 대학에 이미 와 계신 세계 유슈의
석학 교수님들이십니다. 보시면 서울대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포스터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5개 트랙의 각 분야에서 가장 유력하신 분들이 함께 저희 대학에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분들은 저희 대학의 자랑이자 학생들에게 너무 유익한 어떤 그러한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최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은 4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4년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앞으로 올 학생들도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요. 타 대학과 좀 다른 점은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게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학생이나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등록금 무료이고 뭐 기숙사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뭐 스타이펜드 생활 지원금을 주고 있고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 상황이고요. 학생들은 저희 대학에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노트북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현금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대학의 학습 기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부모님들께 단 한 푼의 부담도 드리지 않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믿고 학생들 자녀들을 보내주신 부모님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은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이 시대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역량 있는 에너지 공학자로 키워내겠다는 그런 의지이고 약속입니다. 참고로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SSAP, SA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학생들이 요즘은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SAP 가능, SAP 파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해외 대학 방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UC 버클리 유시레이 그리고 스탠포드와 하버드, 보스턴과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학생들 9명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과 사실 UC 버클리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이제 초반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감 있게 그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곧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 갔다 온 소감을 이렇게 말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다음 그림이 하버드에 다녀온 학생들입니다. 가서 하버드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있고요. 왜 세계의 가장 유력한 학생들이 하버드 공대에 모여 있고 그리고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학을 선도하면서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실천과 그리고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연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발표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고 왔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자극이고 하나의 어떤 자양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에 온 학생들에게는 총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4년 동안에 반드시 1회 이상의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직접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품어대고 글로벌 만들을 통해서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또 세계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학자,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학생들은 UC 버클리 했던 학생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구글이나 그리고 메타죠. 페이스북이 있는 메타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러한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이 UC 버클리 왔던 학생들 특별히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파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모인 학생들 중에서 1학년 때 UC 버클리로 온 학생은 자기가 유일했다. 모든 다른 대학, 국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3학년, 4학년들이었다는 점이 놀라웠다는 문제였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1학년 때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시면은 이러한 체험과 경험은 정말 덤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이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대학 학부 1학년들이죠. 1학년 학생 2명과 대학원 1학년 학생, 석사과정 2명 학생인데요. 이 4명의 학생과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번에 연구를 한 사항인데요. 이 연구 논문이 게스텍 학회에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게스텍은요, 보신 바와 같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8,000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그런데 38,000명 이상의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문이 채택되는 비율이 약 3에서 5% 미만일 정도로 정말 논문 승인이 힘든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지금 벌써 50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대학의 황지연 교수님 팀이 이 논문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팀의 2명이 공저죠. 공저를 하고 있는 같이 논문을 접수한 2명의 학생이 1학년 학생들입니다. 학부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내일 이 교수님이 이걸 발표하시려고 이제 밀라노로 향하시는데요.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 자기는 뜻깊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전국에 많은 우수한 대학이 있고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학부 연구생 제도가 1학년 때부터 운영되는 곳은 아마 켄텍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향후에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1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생 제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과 직접 만나고 있고 직접 대화하고 있고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들은 정말 저희 대학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했던 것들 중에 가장 또 뿌듯한 게 한 10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인턴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학부생들이 인턴 그러면 언제 갑니까? 3학년, 4학년 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대학은 1학년에 불구하고 지금 10명의 학생들이 지금 인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은 특별히 이제 K5를 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학생들이 가서 근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왔는데 사실 가는 학생들도 놀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잘하고 이렇게 업무 역량이 뛰어난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아닌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기획사에 머물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같이 하고요. 혹은 토플도 준비하고 있고 안 되면 심지어는 이런 몸짱 만들기 대회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체육 헬스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헬스 트레이너를 저희가 고용해가지고 학생들이 하루에 1시간씩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몸짱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2개월 동안에 직접 헬스를 하면서 몸을 이렇게 막 기른 학생들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켄텍이 아닐까라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이제 진로가 있느냐? 저는 저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켄텍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사실 몰라보지 않겠죠.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요. 첫 번째 저희가 교육시키는 목적이 에너지 분야에 최고로 역량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약 한 40% 내외의 학생들이 연구 분야나 아니면 교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30%의 학생들이 창업 쪽에 가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학생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에 도전도 한 학생도 있고요. 창업을 준비한 학생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0% 학생들이 유수의 기업에 학부 나오는 석박사를 한 이후에 취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학생들이 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만큼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은 켄텍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대학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러면 정말 켄텍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켄텍입니다. 그래서 믿고 저희 대학에 보내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학생들을 가장 유력한 에너지 분야에 성공하는 연구자 그리고 창업자 그리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